AMD가 흥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딱 한 번 AMD가 인텔보다 많이 나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예요, 이때가? 근데 아마 좀 충격 먹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알고 있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아마 그 듀얼코어 에슬론 출시했을 때 네네네, 맞아요. 그때 캐넘 아실 시리즈 텐데, 뭐 이런 거 말하는 근데 거죠? 그때가 아니고 실제로 AMD 점유율이 가장 높을 때는. 안녕하세요, KBNC 최재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텔하고 AMD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쟁 히스토리가 되게 만만치 않아요. 3번에 걸쳐가지고 인텔이 흥하던 시절, AMD가 흥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생생하게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죠, 이 자리에서.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AMD가 흥하던 시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지표로 점유율을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 점유율.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점유율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 시장 기준이에요. 그렇죠. 집계되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 따로 그런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전혀. 그럼 어떻게 측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C 총 점유율은 알 수 있어요. 그 IDC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각 부품별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없어요. 인텔의 얘기를 듣고 AMD 얘기를 듣고 합친 다음에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유율이 나오잖아. 그쵸. 데이터를 줘요? 안 주죠. 절대로 안 줘요. 그쵸. 몇 개 팔았는지 안 알려준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나와 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최저가 대표적인 사이트잖아요. 근데 다나와 데이터가 한국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빠진 게 많았기 때문에. SI 수요나 뭐 인베디드 수요나 PC방 수요는 거기 집계 안 된다고. 일반 리테일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만 나온다고요. 직접 쇼핑몰에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테일 소비자 시장과 일반 한국 시장 전체 PC 시장의 이거는 그 흐름은 많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인 용산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용산 중심이니까. 네, 용산 중심이니까. 이 특수한 인베디드나 이쪽 시장 이거는 아예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빼고 인텔과 AMD에 물어봤자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그렇죠. 알죠?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메인보드. 메인보드에 꼽잖아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나가는 걸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략 나와요. 요즘 잘 나간다는 거 얘기하는 요즘 AMD가 좀 나가네요. 그러면은 AMD CPU가 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시장도 전체 한국 시장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디테일하면 조금 떨어질 수 여기다가 이제 대기업 물량도 있고 뭐 많으니까. 근데 대기업 물량도 요즘에는 용산 통해서 거래되는 물량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한국 시장에 용산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많으면 70~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다나와 기준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전체 한국 시장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좁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AMD가 흥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딱 한 번 AMD가 인텔보다 많이 나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예요, 이때가? 이때 인텔과 AMD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인텔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AMD 얘기인데 인텔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때 인텔 제품이 펜티엄 4예요. 펜티엄 4는 초기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램버스 디램 문제. 보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건가요? 이게 램버스 디램이에요. 광열판도 달려있네, 이 시절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가격이 당시에 SD램이었어요. 이때는 SD램. SD램보다 3~4배 비쌌어요. 이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것도 램 아닌가? 아니에요, 램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터미네이터예요. 이거 뭐예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메인보드 슬롯이 4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개를 꼽죠. 보통 2개.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해요? 피워놓잖아요. 비워놓죠. 네. 램버스 디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미를 꼽아놔야 네, 된다는 더미를 꼽아야 돼요. 아, 얘가 그 더미예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사가 있던 시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을 다 갖고 있어요, 아직도. 샘플이 있네요. 네. 이게 삼성 램버스 디램이에요. 이거 레어템입니다.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와.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성능은 SD램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쌌겠죠. 근데 실제로는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야. 그래요? 실제로는. 아, 실제 벤치마크, 플랫폼 벤치마크를 해보면 네.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나요, SD램하고. 살짝 좋은 정도. 근데 가격이 4배인 거야. 누가 써? 그러니까 메인보드 가격도 비싸고, 그쵸. 메모리 가격도 4배고, 그러면 이걸 누가 사? 근데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고가형 좋아하시는 네. 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더 분- 나은 거. 지금도 오버클럭 네. 메모리 비슷한 거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못 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플랫폼을 뭘 사느냐? 비아나 시스를 사는 거야. 인텔은 SD램용이 안 나와서 초기에는. 그런데 SD램을 여전히 쓰려면 비아나 시스를 쓰면 됐어요. 조금 다른 데를 쓰면은. 딴 회사 거. 네. 근데 이건 싸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미친 듯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펜티엄4에 이걸 달아서 나간다고. 근데 CPU만 빼고 다 인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CPU도 인텔 말고 딴 걸로 바꾸면 되겠네?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아니 어차피 메인보드고 뭐고 다 인텔 거 못 쓰는데 어차피 인텔 거 아닌 거 쓸 바에야 CPU도 AMD로 바꾸면 가격이 더 싸잖아. 그쵸. 그러면은 AMD를 써도 되네. 그래서 저가형에서 AMD가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에슬론 XP 시절인데 네네네. 바톤 막 네네네. 이런 바톤 2500 뭐 이런 거. 그때 시절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점유율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BR 쓰기 싫은 사람은 선택지가 하나 있어. 어떤 선택? 펜티엄 3를 쓰면 돼. 더 전에 걸 쓰라고요? 네. 근데 걔가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또 이상한데? 그러니까 펜티엄 3가 생명의 연장이 돼요. 펜티엄 4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때 펜티엄 4가 나오면서 펜티엄 3가 단종이 된 게 아니고 네. 계속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펜티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카퍼마인. 네. 그래서 1기가 1.1, 1.2, 1.26, 1.33까지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네. 그래서 오히려 펜티엄이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인텔 메인보드에 펜티엄 3를 쓰는 경우, 펜티엄 4를 쓰는 경우, 비아나 저거에서 인텔 CPU를 쓰는 경우, AMD를 쓰는 경우 이렇게 막 파편화가 되는 거야. 당시 상황이. 난장판인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근데 여기에 AMD가 좋은 시기를 타고 제품 하나를 딱 출시해요. 그게 저건가요? 그게 에슬론 64예요. 에슬론 64가 소켓 754 버전이 있고 소켓 939 버전이 있고 소켓 940 버전이 있어요. 네네. 버전이 3개예요. 네. 소켓 940은 옵테론, 네. 소켓 939는 듀얼 채널, 네. 소켓 754는 싱글 채널. 그러니까 메모리가 싱글 채널이야. 네. 걔는 2개 꼽아도 싱글 채널로만 그렇죠. 있어. 예. 네. 그리고 처음 제품이 나왔을 때 753만 나왔어. 근데 얘도 괜찮았어요. 에슬론 XP에 비해서 훨씬 더 고성능에 히트 스프레더 달리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점을 다 보완하고 성능도 굉장히 괜찮고 발열도 낮고 그다음 성능도 좋고 네. 근데 클럭은 낮아 인텔보다 정말? 클럭이 높으면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당시에. AMD는 그래서 PR 레이팅을 썼다고. K6 시절부터 써요. 이때 754 제품이 성능도 굉장히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문제가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어. 어떤 거? 아까 얘기했죠. 싱글 채널. 싱글 채널만 인식하니까 메모리 대역폭이 좁잖아. 네.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인텔보단 좋은데 성능이 안 나와. 근데 어디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죠. 754와 939가 국내에서 출시된 것도 한 갭이 한 1년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갭 동안 조금씩 매니아들부터 사용하던 시절. 그래서 점유율이 이제 에슬론 XP 시절에는 10%대, 10% 네네. 초반대 네. 막 이랬거든요.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그 20% 이제 때까지? 10% 후반에서 20%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때가 그 인텔 제품이 프레스핫이에요. 그게 정확하게는 프레스컷이에요. 그쵸, 프레스카. 저희가 그냥 놀림으로 프레스핫이라고 하는 건데 프레스컷입니다. 네. 프레스핫 하면은 좋은 미만화가 있어요. 그거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 네, 아버님 댁에 프레스핫 놔드려야겠어요. 프레스한 놔드려야 된다. 이게 보일러급 발열.
그래서 얼마나 발열이 안 좋았으면 이때 당시에 아버님 댁에 프레스한 아들에게서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 발열이 왜 심하냐면 클럭을 올리니까. 클럭을 올리는 게 고성능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클럭을 미친 듯이 올리기 쉬운 구조를 만든 거예요. 펜티엄 4가. 펜티엄 3는 클럭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1기가에서 2기가, 3기가 때 CPU가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야. 클럭이 올라가는데도. 그리고 발열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AMD가 클럭은 낮지만 훨씬 성능이 좋은 제품을 슥 하고 끼워 놓으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터져요. 처음으로. AMD 이제 10% 후반대 20%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전초전이에요. 이게 전초전이에요? 전초전이에요. 제가 여기 대본 보니까 재밌는 게 저희 보드나라에서 이제 에슬론 64 939 소켓 CPU를 판매까지 하셨나요? 753만 출시하고 해외에선 939가 출시됐는데 국내에선 939 수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수입을 안 하냐. 근데 AMD에서도 수입을 망설였어요. 국내 AMD 코리아에서? 네, AMD 코리아에서도 수입을 망설였어요. 왜 그랬죠? 왜 그럴까? 왜 그랬죠? 이게 가격이 비쌌거든. 많이 비쌌어요? 네. 이때 당시 CPU가요. 인텔 AMD가 10만 원짜리 CPU만 팔던 애들이야. 네네네. 근데 갑자기 754부터 2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니 얘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CPU가. 3배. 안 팔릴 것 같은 거야. 인텔 제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니까. 팔아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입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면 사전 공구를 가자. 그래서 저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예약자를 다 모집할게. 네. 그래서 100개든 200개든 우리가 수량을 맞출게. 그러면 그 수량만큼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좋다. 그쵸.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AMD는 콜 한 거예요. 근데 보드가 필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때 저희랑 친한 보드 제조사에 연락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아비트랑 MSI였어요. 오케이. 만약에 수량 차면은 수량 찬 만큼 가져오겠다. 그리고 반응이 그만큼 좋으면 정식 수입도 검토하겠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MSI도 오케이. 반응 좋으면 정식 수입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AMD도 어차피 반응 좋으면 정식 수입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차피 100개, 200개 갖고 올 거면서 좀 더 갖고 오면 되잖아. 네네. 그래서 오케이 받고 저희가 딱 올린 거예요. 저희가 물꼬를 터졌네. 네. 그래서 터졌죠. 70만 원? 이때 이제 이거 터지니까 오케이 그럼 정식 수입 가자. 그래가지고 다 정식 수입 한 거지.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물꼬를 터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꼬만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난리가 났죠. 근데 이때부터 AMD 세상이에요. 소켓 939 에슬론 64일 때는 여전히 프레스카지예요. 네네. 근데 얘는 여전히 프레스카지인데 얘는 754에서 939를 한 번 또 바뀌었잖아. 네네. 근데 얘는 듀얼 채널이잖아. 듀얼 채널. 성능에서 이제 완전히 압도하는 거죠. 그쵸. 이때부터 이제 고성능 시장도 잡아먹어요. AMD가. 하나씩. 이때부터 이제 점유율이 20% 이상을 돌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준비는 아직도 시작 안 한 거예요. 이게 아직 전초전이에요? 아직 본격적도 아니에요. 이건 전초전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939를 저희가 처음에 판매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거고 네네. 본격적인 건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AMD가 이제 확 치고 나가던 시절은 언제쯤인가요? 그러니까 듀얼 코어 시절. 에슬론 64 X2. 네. 듀얼 코어 준비를 AMD가 먼저 했어. 인텔보다. 한참 전에. 네. 인텔은 듀얼 코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AMD에서 듀얼 코어가 나온다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의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만든 게 저건가요? 펜티엄 D? 펜티엄 D예요. 그게 정말 뚝딱하고 만든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썼나요? 네,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2개 붙였어요. 기존에 거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아버님 댁에 필선 나게 되어야겠어요. 필선. 근데 이거를 2개를 붙였어요. 와. 난리가 나는 거지. 장난 아니었겠네요. 네, 이게 스미스필드예요. 그 유명한 스미스필드. 네, 얘가 스미스필드예요. 근데 프레슬러로 넘어가면서 펜티엄 D 프레슬러로 넘어가면서 공정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발열을 좀 내려가요. 스미스필드보다 급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AMD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들었어요. 저희가 저번에 편집된 거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했을 때 최초의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AMD가 아니고 인텔이라고 그랬어요. 3일인가 먼저 했던 말. 네, 맞아요. 3일인가 먼저 했어요. 그때 정말 인텔이 중구난방 그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어요. 운영을.
근데 AMD는 착실하게 한 방 먹이고 이거를 로드맵을 쫙 맞춰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AMD에 있었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날 것 같은데. 짐 켈러. 아, 맞아. 짐 네. 켈러. 이때 AMD 짐 켈러가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분. 네. 그 라이젠의 짐 켈러. 그때 처음에 이때 AMD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점유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점유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뭐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어떤 게 올라가죠? 가격도 올라가죠?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CPU 플러스 메인보드 70만 원이라고. 네. 근데 이때 AMD가 10만 원짜리 팔던 애들이 4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FX 프로세서라고 했어. 네. AMD FX 프로세서. 네. 120만 원. 고성능 시장에 에슬론 XP 이전 시절에는 AMD가 절대로 명함을 못 내밀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AMD와 인텔 점유율이 거의 5대5였어요. 고성능 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인텔은 여전히 5대5인 거야. 그렇게 망하고 망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5대5까지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AMD가 한 번도 고성능 시장에서 반반까지 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반반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도 뭐 경쟁한다 뭐 이렇지만 지금도 AMD 5000 시리즈하고 인텔 12세대하고 반반이 안 돼요. 고성능 시장도. 여전히 인텔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거든요. 이땐 반반 갔었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AMD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거야. 이때부터 AMD 그러면 뭐 고성능, 좋은 거, 비싼 거 여기 이제 세뇌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미지 변신 효과가 실제로 고성능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게 이제 피크를 찍나요?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내려온 게 이제 2006년에 이제 갈려요. 2006년 여름에 인텔에서 새 제품이 나옵니다. 코어 듀오? 코어 듀오. 코어 듀오. 딱 1년 지나서 26500, 네, 22600.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게 Q660. 네네네, 맞아요. 네. QX6700. 확 역전되기 시작해요, 다시. AMD의 그 듀얼 코어 프로세서보다 인텔의 콘노가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문제됐던 발열 같은 게 개선됐나? 아, 그것도 너무 좋고. 또 더 좋은 거 하나 있어. 아니, 성능, 발열. 가격. 인텔이 가격을 후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AMD가 40만 원, 60만 원 막 이렇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인텔이 20만 원에 내놔요. 다 비싸. 네. AMD보다 비싸. 네. 근데 하나만 싸게 내놓는 거예요. 199달러에 내놔요. 그만 20만 원 초반. 초반이네요. 네. 그래 미친 듯이 팔리는 거지, 걔가. 그렇죠. 그러면서 점유율을 다시 싹 가져오는 거야. AMD의 40만 원짜리 프로세서가 성능이 좋아. 그러니까 AMD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경쟁해야죠. 뭐. 가격을 내려야죠. 네. 근데 이때부터 AMD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때 이후로 AMD가 가격을 그렇게 높게 받은 적이 없어요. 최근 빼고. 여전히 인텔이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MD가 일정한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 구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인텔이 그렇게 제품을 빨리 출시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이거 만든 데가 어디인 줄 알아요? 어디예요? 이 콘로 만든 데가 얘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맞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연구소 하면은 꼭 나오는 밈 하나가 있죠. 뭐였죠, 그게? 외계인 고문설. 맞아. 그 외계인 고문설이 얘예요. 처음으로 제기됐던 게 이 코스튜디오 콘로. 이렇게 갑자기 좋은 걸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갑자기 좋은 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데 외계인 고문에서 내놨다라는 밈이 처음 등장한 게 얘예요. 코스튜디오 콘로. 이 밈 출처가 여기예요. 최초의 밈. 네. 이거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그 펜티엄 4 그 프레스 쪽게 아니고 더 밑에 거 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했다고 들었어요. 아까 제가 펜티엄 4 초기 시절에 네. 펜티엄 4보다 펜티엄 3가 더 괜찮았다. 네네. 그래서 펜티엄 3가 수명이 연장됐다는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카퍼마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얘를. 베스트셀러를 다시 가져온 거네. 근데 얘를 가지고 올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인텔이 모바일엔 얘를 썼어. 인텔이 정책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 머릿속에 고성능 이꼴 클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클럭을 올리고 싶은 CPU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펜티엄 4를 그따위로 만든 거야. 네. 그래서 클럭을 계속 올리려고. 네. 근데 클럭을 올리는데 발열만 올라가고 성능이 안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렇죠. 근데 모바일은 클럭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펜티엄 3 아키텍처를 개량해서 만든 아키텍처를 갖고 있었어요. P6 아키텍처.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딱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개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든 게 콘로예요. 콘로. 코어2듀. 그리고 이걸 개량한 게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거예요. AMD도 좀 갔나요? 그래도?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가요. 네. 네. 3년 가요. 실제로. 그래서 어땠나요? 네. 많은 분들이 AMD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그 시절을 얘기해요. 그 듀얼코어 네네. 콘로가 나오기 전 네네. 그때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실제로 네. AMD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제일 많을 때는 그때가 아니고 그 이후예요. 그러면 콘로가 나온 다음에도 점유율이 콘로가 나온 올라가는 거? 다음에 AMD 점유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일을 했으니까 알죠. 네네네. 그때 메인보드사에서 인텔 보드는 안 나가고 AMD 보드만 나간다. 이때 AMD 보드를 쓰는 데가 어디였냐면 네. PC방. 당시에는 PC방은 거의 100% AMD였어요. 또 가격이 싸가지고 그랬나요? 싸고 괜찮으니까. 아. PC방이 인텔을 쓰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쓸데없이 돈 많이 거기엔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AMD가 마케팅을 잘했어요. 아, 당시에요? PC방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인텔은 PC방 마케팅을 안 했거든. 근데 AMD는 그걸 했었거든. PC방 시장을 노리고. 그건 코리아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한정인 거죠? 네. 그래서 PC방 시장에서 미친 듯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때 지금 PC방이 전국에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PC방 전국에 있는 게 10,000개라고 보면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거기서. 네네네. 이때 당시 PC방이 몇 개 있었는 줄 알아요? 몇 개? 30,000개가 넘었어요. 지금 있는 PC방 숫자의 3배가 전부 다 AMD만 쓰고 있었어요. 용산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AMD가 점유율이 막 60% 간다 막 이랬어요. 실제로 메인보드에서 물어보면 AMD 팔고 싶어 했어. 아, 일반 소비자들은 볼 수 없는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쪽엔 그렇게 움직였어요. 아, 이때가 페넘 시절이에요. 에슬런 64X2의 다음 버전을 다시 내놓죠. 네. 아키텍처 개량한 네네. 거. 성능도 약 살짝 올린 거. 네. 그러니까 페넘이에요. 저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얘를 내놔요. 예, X2. 근데 얘를 네. 처음에 내놨으니까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게 내놔야 되잖아. 그쵸. 이젠 더 이상 인텔에 비해서 뭐 40만 원, 60만 원 못 받잖아. 국가 정책 못하죠.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아주 좋은 가격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막 1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맞아요. 그리고 이때 쿼드 코어도 이제 막 물밀듯이 나오는 시절이거든. 네, 뭐 트리플 코어, 쿼드 코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X2, X4, X, 네, X3, X4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쿼드 코어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야. PC방 같은 데서. 아, 그리고 가성비의 AMD가 이때예요. 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코어 튀기기 그거죠? 네, 코어빵 튀기. 코어 이게 뭐 X4로 바뀌고, 네. X4가 X6로 바뀌고, 뭐 이거 페넘과 페넘2 시절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성비를 쓰고 싶으면 AMD를 쓰고, 좋은 걸 쓰고 싶으면 그냥 인텔을 써라. 이때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AMD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게 확정 거기서 고정됐구나. 그때 고정된 거예요, 다. 아, 페넘과 페넘2 시절에. 이때 AMD에 문제가 하나 터져. 무슨 문제죠? 그 TLB 버그. 아, TLB 버그. 네네네네. 근데 TLB 버그가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착착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용산에 관련된 CPU나 메인보드나 이쪽에 종사하신 부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60%가 AMD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하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AMD 코리아의 전성 시절이에요. AMD 코리아가 어디 있었냐면 삼성동 글라스타워에 있었어. 아, 맞아요. 네, 진짜 비싼 데거든요. 거기를 3개 층을 쓰고 있었어요, AMD가. 직원이 거의 100몇십 명, 200명이었을 때요. 와. 오히려 제품은 인텔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훨씬 더 높았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끝내주던 시절이에요, AMD가. 많은 분들은, 이제 데이터만 보시는 분들은, 제품의 성능만 보시는 분들은, 인텔 제품이 좋은 게 나오고, 코어도 콜로 나오고, 이제 우리가 저가형 파는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네. 고가형을 한번 찍었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고가형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쓸만한, 이제 그 이미지, 그래서 가성비 이미지. 게다가 마케팅도 잘했고. 마케팅도 잘했고, PC방 시장 공략도 네. 잘했고, 그래서 굉장히 국내에서는 오히려, AMD의 월드와이드 전성기는 아까 얘기한 그 에슬론 64X2가 시절이 맞지만 네. 국내 시장 전성기는 페넘과 페넘2 시절이에요. 아, 예. 확실히 다르네요,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때 AMD가 진짜 잘 나갔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AMD가 결국에는 불도로 나오고 나서 망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음 제품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제품까지만 참아보자. 안 되는구나.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엑소더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들도 수입 안 해. 와. 보드를. 쿨러 제조사들도 쿨러 수입을 안 해. 뭐 메인보드도 수입해보고 이렇게도 팔아보고 저렇게도 팔아보고 막 팔아보다가 안 된다고 딱 판단하니까 바로 다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가 라이젠까지 가는 거예요. 출 직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AMD가 흥하던 시절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인텔이 흥하던 시절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